문화관광 해설사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가이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돌발 상황 대처법과 전달 스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설을 하면서 가장 당황스러운 순간 언제일까요? 예측하지 못한 순간이죠. 그래서 제가 9가지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좋습니다 라고 여러분들께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는 관광객이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투어 중에 한 명 또는 일부 관광객이 이탈을 하거나 단체에서 분리된 관광객을 발견했을 때입니다. 또는 길을 잃고 헤매는 관광객을 목격하게 될 때도 있죠. 이럴 때 말투는 차분하고 안심시키는 톤을, 따뜻한 톤을 사용하시면 좋고요.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기, 외국인의 경우에는 더 간결한 문장으로 말씀하시면 좋습니다. 관광객이 길을 잃었을 경우에는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눈 맞추기로 신뢰감을 형성하고요. 손바닥을 위로 해서 안내하는 제스처를 써주시면 좋습니다. 또한 관광객 옆에 서서 방향을 안내해 주시면 금상첨화겠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괜찮으세요? 저희 팀은 저쪽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린이일 경우에는 제 손 잡아요. 저랑 같이 가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따뜻하게 길을 다시 안내해 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날씨가 급격하게 달라졌을 때입니다. 갑작스럽게 비가 오거나 강풍이 불거나 폭염 같은 악천후가 발생했을 때가 있죠. 이럴 때는 침착하고 결단력 있는 어조로 안내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 대피 방향을 가리키거나 신속하게 이동을 유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비가 갑자기 내려서 안전을 위해서 가까운 실내로 이동하겠습니다.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네요. 우리 빨리 비 피할 수 있는 곳으로 갈까요? 세 번째 상황은 관광객이 다쳤을 때입니다. 가끔 관광 오신 분들이 발목이 삐끗하거나 가벼운 찰과상을 입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럴 때는 침착하게 불안감을 최소화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부상자 옆에 앉아서 눈높이를 맞춰 주시면서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많이 다치신 건 아니지만 의료 지원이 가능한 곳으로 안내 지원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곧 괜찮아질 거예요. 조금만 같이 걸어볼까요? 그래서 큰 부상은 아닐 경우에는 안심을 시켜드리고 다른 부분의 지원이 필요한지 안내해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안전구역을 이탈했을 때 대응법입니다. 관광객이 금지구역에 진입하려 할 때 혹은 안전선을 넘으려는 시도가 있을 때 문화재 보호구역을 침범할 때가 있습니다. 사진이 잘 나올 것 같다, 가서 한번 만져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종종 있으실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단호하되 공격적이지 않은 어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명확한 발음과 적당한 음량으로 정중하게 제지를 시켜주시는 거에 좋습니다. 손바닥으로 멈춤이라는 느낌을 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안전한 곳으로 재빨리 이동시켜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곳은 안전상의 이유로 출입이 제한됩니다. 이쪽 안전한 곳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일 경우에는 위험하니까 여기 안쪽으로 와서 구경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부드럽지만 단호한 느낌으로 안내를 해주시는 거죠. 다섯 번째로는 다소 난처한 상황인데요. 관광객 간에 언쟁이 생겼을 때입니다. 사진 촬영하는 위치라든지 소음이나 매너 문제로 종종 관광객들 사이에 언성이 높아질 때가 있는데요. 이때 당황하지 마시고 우리가 침착한 상태를 유지하셔야 관광객들에게 침착한 상황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중립적이고 평온한 목소리를 말씀해 주시고요.
양쪽 당사자들에게 시선을 고르게 분산하시고 손짓으로 중립의 의사를 표현해 주시면 좋습니다. 또한 감정 고조가 억제시키기 위해서 차분한 표정을,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어주셔야 돼요. 성인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요. 잠시만요. 불편하신 부분은 제가 조율을 하겠습니다. 조금만 양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일 경우에는 둘 다 좋은 자리가 있으니까 여기서 순서 기다리면서 한 명씩 사진 찍어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6번째로는 다소 민감한 주제에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종교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질문을 관광 해설사에게 하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는 직구준 관광객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중립적이고 단정한 어조를 유지하시면서 공손하게 선을 긋는 듯한 톤으로 대화를 전환시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 그 질문은 지금 여기 주제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답변은 제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충분하게 풍경을 감상하시고 건물에 들어있는 역사적인 정치를 느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다른 주제로 전환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7번째는 관광객이 늦게 도착했을 때 상황입니다. 투어가 이미 시작된 후 관광객이 늦게 합류되는 상황이 가끔 발생을 합니다. 말투는 오히려 반갑고 친절한 톤으로 맞이하시고요. 늦은 것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현재 진행 중인 설명으로 유도를 하시고요. 따뜻하게 일정의 중요성을 전달해 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합류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도남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해주시죠. 단체일 경우에는 잠시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늦게 온 사람도 크게 미안하지 않게, 그리고 기다려주신 단체 관람객에도 감사함을 표해 주시면 좋습니다. 8번째입니다. 어린이 관광객들의 경우 집중력이 약하고 집중하는 시간이 짧다 보니까 지루함을 느낄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다른 관광객들에게 방해될 가능성이 있고 부모님들도 당혹해 하시거나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분위기를 전환해 주셔야 합니다. 밝고 활기찬 톤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너무 지루해하는 것 같으면 설명을 짧게 줄여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린이 관광객들이 다소 지루함을 느끼면 눈높이를 맞춰주시면 좋은데요. 말로 맞춰주시는 겁니다. 손동작은 크게 하시는 게 좋고요. 자, 여러분, 숨은 그림 찾기 할까요? 이 벽에서 동물 모양 어디에 있을까요? 자, 제가 3분 미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에서 가장 예쁜 부분 찾아오는 친구에게 제가 사탕 하나 줄게요. 이 건물에 비밀 코드가 있는데요. 영어로 S라고 쓰여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찾아볼까요? 이런 식으로 밝고 활기찬 톤으로 분위기를 전환시켜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9번째로 단체 일정을 하고 있는데 지연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코스로 가야 하는 버스가 예상보다 늦게 도착해서 약 20분 동안 지연되는 상황으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관광객들이 한 5분 정도는 괜찮았는데 10분 이후부터는 얼굴 표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론 우리도 당황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당황하시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때 관광객들이 평정심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착하고 차분하게 당황하지 않은 모습으로 신뢰감을 주시하고요. 명확하고 또렷한 톤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또한 누군가를 탓하는 그런 어조로 말씀하시기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들로 교통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이 생겨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식으로 우리가 보완을 해드리겠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게 좋습니다. 제가 3가지로 한번 예문을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기본 사과와 상황을 전달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일정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차량 이동에 시간이 더 걸리고 있어서 잠시만 더 대기할 수 있도록 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불편을 완화하고 긍정적인 전환으로 분위기를 바꾸는 작업입니다. 기다리시는 동안에 앞쪽 풍경을 감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곳은 사진 찍기 명소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버스 안에서만 기다리기 다소 지루하시니까 앞에 나가서 앞쪽 풍경을 감상하시면서 사진을 찍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안내를 하면서 신뢰감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진행 상황을 확보 중입니다. 약 10분 후에 출발할 수 있다는 연락이 왔는데요. 여러분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현재 밖에 나가면 폭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버스 안에서 시원하게 기다리시면서 잠시만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을 알고 미리 준비를 하신다면 이 방법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가지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달력을 높이는 6가지 스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선 처리입니다. 시선 처리가 많이 어렵다고들 얘기들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거울 앞에 서 보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은 거울 앞에 서서 여러분의 눈을 보면서 말을 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생각보다 자신을 바라보기를 어려워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거울을 보지만 눈을 보진 않습니다. 그냥 얼굴을 보면서 얼굴 주름이 더 늘었네, 얼굴에 뭐가 났네, 피곤해 보이네, 이런 걸 보시지 눈을 보진 않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내가 내 눈을 못 보는데 상대의 눈을 볼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 여러분들이 욕실 앞에서 여러분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하시고 이때 시선 고정, 눈 흔들리지 않고 자세 고정하면서 고개 바르게 하겠다 라는 식으로 가장 먼저 여러분의 눈을 보시고요. 이게 자연스럽게 잘 된다. 그럼 친한 사람의 눈을 보시고 이게 잘 되시면 다른 사람 앞에서, 낯선 사람 앞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누군가를 쳐다본다거나 지하철에서 환승할 때 누군가를 쳐다본다거나 하는 방법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의 눈을 보고 가까운 사람의 눈을 보고 낯선 사람의 눈을 보면 관광객들을 맞이했을 때도 시선 분산 자연스럽게 됩니다. 두 번째로 표정입니다. 표정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밝은 게 좋겠죠. 아에, 이호, 우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얼굴 표정이 다양한데요. 왜냐하면 아에, 이오, 우 같은 얼굴 근육을 많이 쓰는 연습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 표정이 살아있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에, 이오, 우, 아 하는 거를 많이 하셔서 얼굴 표정을 밝게 미소 짓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첫인상입니다. 첫인상 매우 중요하죠. 첫인상은 밝고 힘차게 가시는 거고요. 첫 문장을 말할 때도 평소보다 조금 더 크고 힘차게 말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함께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런 식으로 힘차게 시작을 해주시는 거죠. 손동작은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보통 설득의 심리학에서 손바닥으로 가리킬 때 설득의 효과가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가리키거나 손등으로 가리키는 것보다는 손바닥으로 보이게, 손바닥이 보이게 이렇게 가리키시면 좋고요.
손동작을 어린이들을 할 때는 조금 더 크고 풍성하게 만들어서 극적인 느낌을 살려주시면 아이들이 더 재밌어합니다. 템포를 조절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리듬감을 어떻게 살리면 좋을까요?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다소 빠르게, 중요한 단어, 말 그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유래라든지 연도라든지 그 단어에 얽힌 개념 설명은 다소 천천히 가시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다소 빠르게 가면서 템포를 조절해 주시면 리듬감이 생기면서 말이 생동감 있게 느껴집니다. 6번째로는 마무리 스킬입니다. 마무리 스킬에서는 여운을 남기거나 질문을 통해서 청중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좋은 추억을 남기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여러분들과 30분 동안 이 화원을 거닐면서 다시 조선시대로 돌아간 느낌이 들었는데요. 여러분도 이 따뜻함과 이 여운을 가슴속에 간직하시면서 집으로 무사히 귀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따뜻한 느낌을 주시면서 끝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치지 않는 목소리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목을 쓰시다 보니까 오늘따라 관람객들이 많았다, 혹은 오늘따라 여러 가지 기후 조건이 좋지 않아서 소리를 크게 내야 되는 상황이라서 목이 아팠다, 이럴 때가 종종 계실 거예요. 목이 아프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복식 호흡을 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로 좋은 방법은 항상 입을 닫고 코로 숨 쉬는 것을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입을 열어두게 되면 호흡이 줄줄 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의 피로감을 빨리 느낄 수밖에 없고요.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온갖 이물질이 목으로 빨리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이 텁텁해지고 목이 마르는 발성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입 닫고 코로만 들이마시고 코로만 내쉬는 것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떤 연습을 하면 좋겠냐면요. 허밍 연습을 꾸준히 하시는 거예요. 자, 어떤 거냐면요. 입을 닫고 입술 쪽으로 진동을 모아보는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 좋은데요. 이 연습이 왜 좋냐면요. 목의 긴장도를 낮춰주고, 두 번째로는 호흡과 소리를 붙이는 연습법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좋은 거는 호흡과 소리가 가장 붙을 때, 딱 붙을 때 좋은 소리가 납니다. 그 연습을 하시는 건데요. 제가 한번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요. 입술이 떨리도록 하겠어. 입술을 풀피를 분다. 입으로 하모니카를 분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목에 힘을 주면 어떻게 허밍이 나오냐면 이게 바로 목에 힘을 주는 발성이고요. 코에 힘을 주면 이렇게 코로 올라갑니다. 코에 힘을 주거나 목에 힘을 주지 않고 입술 쪽으로 모아보겠다. 호흡 배에서 만들어서 입술 쪽으로 만들어 보겠다. 쉬운 방법. 자, 얼굴 보고 만들어 주세요. 이거를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목에 힘을 빼고 호흡과 소리를 붙이는 부분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역시나 허밍 연습도 타이머를 맞춰 놓고 10초 동안 해보겠어, 15초 동안 해보겠어 하시면서 호흡을 늘려가시고 호흡과 소리를 붙이는 연습을 하신다면 복식호흡 조금 더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목 관리를 하시면서 허밍 연습을 많이 하시면 말을 오랫동안 해도 목이 쉬지가 않게 돼요. 제가 마지막으로 잠시 허밍 연습을 잠깐 실제적으로 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요. 여러분 집에서 연습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가볍게 내 몸에 호흡이 흐르게 하겠어. 가장 좋은 소리는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호흡이 온 몸에 흐르는 발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을 하시면서 소리를 동글동글하게 만져주시면 됩니다. 평소에 어떤 식으로 목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예전에 TV에 성악하시는 분들 그리고 판소리 하시는 분들이 방송에 많이 출연을 하셨는데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침에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외출하고 집에 돌아가면 목을 따뜻한 면수건으로 감싸준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말을 할 때와 안 할 때를 좀 구분하시고, 두 번째로는 목 상태가 안 좋으면요, 바로 목에다가 면수건을 둘러주시면 성대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성대 훈련을 해서 성대를 강화하시면 좋은데요. 자, 엄지검지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엄지검지로 턱 아래쪽부터 쇄골까지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올려주시면서 성대 긴장을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손바닥 전체로 성대 마사지를 이렇게 많이 해주시고요. 자, 성대 긴장이 풀렸다는 가정하에 소리를 내는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가장 좋은 소리는 성대를 자극하거나 자극하지 않을 때 가장 똑같은 소리가 날 때가 가장 좋은 거거든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성대를 잡아당기거나 잡아당기지 않을 때 똑같은 소리가 나면 이 사람은 성대를 잘 접촉시키고 있고 목을 많이 쓰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평소에 성대 마사지에서 목의 긴장도 많이 풀어주시고요. 성대 강화 훈련을 해서 언제나 성대 접촉이 잘 끝내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전략들을 알고 있으면 앞으로 해설을 할 때 대응하기가 훨씬 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무대입니다. 자신감 있게 그리고 즐겁게 앞으로의 해설 여정에 든든한 응원을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